안시성 전투 20만 대군이 온다. 603 여름. 지평선이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태종 이세민.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로 불리는 남자. 그가 직접 말을 타고 고구려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병력 20만.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 앞에 하나의 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시성. 그리고 그 성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만춘. 여러분, 오늘 저 셈박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향해 20만 대군을 보내올 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145년 당태종의 야망. 당태종 이세민. 이 사람을 모르면 오늘 이야기의 절반을 모르는 겁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를 만든 황제. 그는 황위에 오르기 위해 친형제를 죽였고 아버지를 압박해 황제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냉혹하고 치밀하고 천재적인 전략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직접 원정을 결심했습니다. 목표는 고구려. 왜였을까요? 첫째, 수나라가 3번이나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고 멸망했습니다. 당태종 입장에서 고구려는 반드시 꺾어야 할 자존심이었습니다. 둘째,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당나라가 진정한 천하의 중심이 되려면 고구려를 굴복시켜야 했습니다. 645년 봄, 당태종은 직접 말에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직접 나선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양만춘,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만춘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생물 연도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름조차 후대에 붙여진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를 기억할까요? 왜냐하면 그가 해낸 일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20만 대군을 막았습니다. 88일 동안 단 한 번도 성문을 열지 않고. 역사는 때로 이름보다 행동으로 사람을 기억합니다. 양만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안시성의 성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당시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양만춘은 연개소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즉, 고구려 중앙 권력과도 갈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앙 권력에게도 찍혀있고 외부에서는 20만 대군이 밀려오는 상황. 그런데도 그는 버텼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시성 백성들. 그것이 그의 울돌목이었습니다. 안시성 포위. 8일의 시작. 당태종의 군대는 요동 일대의 성들을 빠르게 함락시켰습니다. 계모성, 요동성, 백암성.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안시성 앞에 섰습니다. 당태종의 참모들은 건의했습니다. 안시성은 험하고 군사가 정입니다. 우회해서 다른 길로 가십시오. 당태종은 거절했습니다. 안시성을 두고 지나가면 배후를 내준다. 포위가 시작됐습니다. 양만춘은 성 위에 올라 당태종의 군대를 바라봤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적군. 수많은 깃발, 전쟁 기계들. 그러나 그는 성문을 닫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단. 이 성은 내가 지킨다는 결단. 토산작전. 성을 넘으려는 자들. 당태종은 정면 공격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꺼낸 카드가 토산작전이었습니다. 토산이 뭐냐고요? 흙으로 산을 쌓는 겁니다. 안시성 성벽 높이보다 더 높은 흙산을 쌓아서 위에서 내려다보며 공격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60일에 걸쳐 흙을 날랐습니다. 거대한 인공산이 안시성 옆에 솟아올랐습니다. 당태종은 이 토산에서 안시성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양만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계속 눕혔습니다.
밤새 목책을 쌓았습니다. 토산이 올라오면 성벽도 올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토산 붕괴, 전세가 뒤집히다. 그런데 어느 날 토산이 무너졌습니다. 급하게 쌓은 흑산이 안시성 쪽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성벽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방태종 입장에서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총공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양만추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자리를 즉각 목책으로 막았습니다. 3일 동안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당군이 밀고 들어오려 했고 고구려군이 막았습니다. 결국 당군은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조차 양만춘에게는 또 하나의 울돌목이 됐습니다. 좁을 틀로 대군의 숫자가 의미어지는 당태종의 퇴각, 역사가 기억하는 순간 145년 9월 당태종은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요동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추위에 대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둘째, 보급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88일간의 공방전이 군대를 소진시켰습니다. 퇴각하는 당태종은 안시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성 위의 양만춘을 향해 비단 100피를 보냈다고 합니다. 적장이지만 그 절개와 용맹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적에게서 존경을 받은 장군. 역사에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훗날 일본 해군 제독 도고 헤이하치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넬슨에 비교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순신 장군에 비교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고. 동아시아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불가능에 맞서 끝까지 버틴 사람들을. 양만춘도 그중 하나입니다. 양만춘이 우리에게 남긴 것. 여러분, 저 쌤박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티는 것도 전략입니다. 양만춘은 20만 대군을 이긴 게 아닙니다. 20만 대군이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버텼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버팀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후 당나라는 2번 더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끝내 살아생전에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안시성 하나가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겁니다. 당신의 삶에도 안시성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그냥 문을 열어버릴까 싶은 순간, 그때 양만춘을 기억하십시오. 성문을 닫으십시오. 성벽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버티십시오.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적도 결국 물러갑니다. 쌤박의 한마디. 오늘도 여러분의 안시성을 지키고 계신가요? 저 쌤박은 압니다. 쉽지 않다는 걸, 무너질 것 같다는 걸.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양만춘도 88일을 버텼습니다. 혼자서, 지원도 없이, 중앙의 신뢰도 없이. 그런데도 이겼습니다. 당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안시성을 지키고 있는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쌤박이었습니다.